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20회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송보입니다. 네, 포드입니다. 일주일 네, 동안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정국위원님 어느덧 반갑습니다. 우리가 20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회면 몇 개월이냐? 벌써 5개월 가까이 5개월이 됐죠. 됐고 두 분 의상 사진, 색깔을 바꾸시면 어떻게 바꿀까요? 지금 벗어? 빤스만 입고 하는 거야? 어떻게 바꾸죠? 그래갖고 밝은 5개월, 걸로 밝은 걸로 입었으면 좋은가요? 서로 서로 맞아야 바꾸죠, 옷이. 그러니까 다음에는 네가 좀 밝은 아. 색을 입고 와. 내가 좀 어두운 색을 입고 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 아. 커 보이고 작아 보이니까 그거를 좀 아, 어. 내가 밝은 거를 내가 아까 네, 얘기했잖아. 그럴게요. 네가 좀 앞으로 좀 오라고. 오늘 앞으로 갔는데 어. 라인 오늘 똑같은데. 그래갖고 음. 좀 그랬던 것 같고. 어쨌거나 우리가 오늘로 20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시작한 지가 벌써 네, 20회면은 안녕하세요. 5개월이 됐네. 그다음에 4, 5, 20 5개월이지. 그 안에 스페셜 2번을 찍었었고 총 우리가 이제 찍은 거는 22회인데 사진 통장으로는 20회, 스페셜 방송 1, 2 해갖고 2회 이렇게 갖고 나갔는데 명절 한번 쉬었어. 에이, 쉬었죠. 기억하지 않아야 될 거는 빨리빨리 잊어버리는 것도 건강상 좋고 쉬었어요. 나쁘지 않은 일 같아요. 뭐가 들어오셨나? 오늘은 주제가 똑같지? 저번 주랑 처음 보시는 분 암흑의 법. 어디? 암흑의 법. 암흑의 법이 어디 있어? 사. 사? 암흑의 법사? 어떻게 읽어야 돼? 암흑의 법사? 그러니까 그게 어딨냐고. 여기 있잖아, 여기. 아, 메탈디아 78님. 뭐 하여간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은 반갑고요. 어쨌거나 나 잊어버렸어. 어디까지 얘기했어? 얘기한 거 없어. 없어? 뭐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얘기를 오늘 해? 주제 횡설수설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사진 이야기 해갖고 투 오늘까지는 좀 쉬어가는 페이지. 나 오늘 그런 인터넷에서 DF 블랙바디 봤다. 거야. 그거 뒤에 그만해. 이거 진짜 이상한 성격을 갖고 있네. 멋있더라 진짜. 너 그냥 네 쓰는 카메라나 그냥 그대로 써. 라이터 뭘 정님 자꾸 반갑습니다. DF 얘기를 해. 사진은 근데 우리 이제 동기들도 있고 이제 사진과 선배들도 있고 후배들도 있잖아. 근데 이제 뭐 우리도 지금 현역에서 뛰는 거로서는 이제 굉장히 고참 쪽에 속하지 않아? 우리 나이가? 그치? 깔아지. 그런데 이제 현역에서 뭐 스튜디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대학에서 사진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같은 사람들도 있고 있는데 내가 볼 때 사진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이론을 풀던 대학에서 수업을 하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빨을 풀던 아니면 기자를 하던 사진을 찍어서 밥을 먹고 살던 이 생명이라는 게 그렇게 길지가 않잖아.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아마 제일 길 것 같아. 우리는 몸- 누가 카메라 만들고 렌즈만 만들면은 우린 끝까지 갈 것 계속 같아. 얘기할 수 있어. 왜냐하면 보따리 풀게 아직도 만들었는데 많이 남았는데 이제 리뷰도 슬슬 좀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한두 달 내에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왕 할 거면 제대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니콘이든 캐논이든 카메라 회사에서 렌즈나 카메라를 만드는 거나 아니면 우리가 죽기 전까지나 여기서 나이가 70, 80까지 살지 안 살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카메라와 렌즈가 만든다면 우리는 그냥 여기서 영원히 계속 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뭐 소재가 끊이지 않는 거지. 중요한 건 아프리카가 망하지 말아야 돼. 아니지. 아프리카 파이팅.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런 방송하는 뭐가 데가 자꾸 없다 그러면 얘기하는 우리가 녹화를 해갖고 그냥 유튜브에 계속 올려. 그러면 어쨌거나 뭐 카페는 뭐 내가 내리지 않는 이상은 계속 가는 거고. 그것도 이제 다음이 안 망하면 가는 거고. 우주도깨비님 장노출 잘 찍는 방법 부탁합니다. 한마디로 장노출 뭐가 있을까? 뭐 비샤타, 티샤타?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노출 잘 찍는 거가 뭐 특별히 뭐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하면 잘 찍으면 비샤타, 되는데. 티샤타, 뭐 농담이고. 티샤타야 뭐. 농담이고요. 그 장노출 잘 찍는 거가 뭐 특별히 있을까요? 뭐 하여간 알겠습니다. 정동면 님이 DF는 사랑입니다.
DF는 사랑이다. 야, 이거 근데 난 사실 당분간 카카오가 먹여 살리고 있는데 언제 버려질지요. 그렇죠. 참 우리나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이버 독주 체제가 됐어요. 우리가 그래서 한때는 네이버하고 다음하고 두 군데서 오라고 그랬었잖아. 우리가 사실은 포토 아카데미 153이라는 카페를 하기 전에 독립 사이트인 포토 153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때 회원이 한 200명 빠지는 9,800명 정도였었어. 우리가 문 닫을 때. 닫기 전까지 9,800명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큰 뜻을 잊고 카페로 들어왔지. 그 당시만 해도 서버 비용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고 동영상들이라 그런 것도 있고 좀 더 많은 분들하고 카페로 왔는데 다음으로 온 거는 네이버가 1등이기 때문에 2등인 다음으로 온 이유가 가장 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나는 항상 1등을 하면은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잖아. 따라가는 재미도 있고 또 아니야 또 우리 카페 때문에 다음이 또 계속 유지가 될지 그거는 뭐 너무 겸손하지 않은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 어깨 계속 아파라. 거북목 어깨 아파. 난 1등이 좋던데. 1등 좋죠? 근데 1등이 내가 싫다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1등도 해보고 해보면은 목표 의식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큰 재미는 없는 것 같아. 이게 따라가는 재미가 참 쏠쏠하더라고요. 그래갖고 회사를 운영하거나 또 직원으로 있을 때 보면 제 2인자가 가장 1등을 편한 것 못하면 같아요. 꼴등을 해보면 좋아. 근데 꼴등도 해본 적은 없어. 나 고2 때 전교 꼴등 해봤잖아. 너 그거 모르지? 훌륭하다. 전창식 담임 선생님 있을 때 제가 고2 때 전교 꼴등한 적이 있어요. 고2 때. 그 무슨 시험이냐면 그 내신이 안 들어가는 그 중간에 보는 5과목짜리 시험을 봤는데 그 선생님 이름을 말은 할 수가 없고 조금 전에 얘기했어. 아니 그 담임 선생님이고 그 1교시에 내가 제일 그 미워하는 선생님 들어온 거야. 감독으로. 갑자기 그냥 시험이 보기 싫은 거야. 순식간에. 화학 선생이었구나. 어? 화학 선생이었어. 아니야. 아니야? 자꾸 그러지 마. 그럼 너 휘문 나온 사람 다 알아 그럼. 근데 그래가지고 시험지도 안 보고 그냥 막 사인펜으로 쫙 걷어요. 그냥 쭉 거가지고 시험지 애들 돌리고 있는데 다 한 사람 나가도 돼요. 그러고 답지 제출하고 나왔더니 전교 꼴등인데 성적표 나보니까 황당해. 내 뒤에 14명이 있는 거야. 아니 내가 그 개발세발 그렸는데 어떻게 내 뒤에 14명이 있냐고. 뭐 야구부나 농구부에 그래가지고 있었겠지. 내가 확인을 해봤더니 야구부야. 시험 안 봤대. 야구부나 농구부나 아이스하키부 애들이 있었겠지 뒤에. 야, 걔들은 수학 그거를 문제. 갖다 내가 성적표를 한동안 잘 보존했었는데 걔들은 이상하다 잊어버렸어. 그걸. 걔들은 수학 문제 20문제 나오는데 25번까지 그냥 딱 찍고 나가는 애들 아니야. 우리가 또 고등학교 때 얘랑 나 또 우리 포디랑 나랑 또 둘이 같이 또 사진반 했었거든요. 클럽. 사진 클럽.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는 카페가 56개 정도가 있는데 서클이 의무적으로 하나씩 들어갔고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이제 서클 건물이 그 몇 층짜리지? 그 체육관 옆에 붙어 있는 게 한 5층짜리 건물 되나? 4층 정도 되나? 그게 전부 다 우리 서클실 대학교처럼 서클실로 딱 있어갖고. 프린스님 나랑 같은 고등학교 나왔어요? 맞네 화학 선생님. 그거 어떻게 알아? 근데 들리는 소리에 돌아가신 분도 좀 있더라고. 근데 나이가 그럼 돌아가셨어. 내가 말한 화학 선생님 그 열 마이너스 휘문이면 명문인가요? 우리 때는 뺑뺑이 돌려갔기 때문에. 학교만 명문이면 뭐해? 각자가 명문이래지. 개인이 부실한데. 근데 저건 있었어. 그때 이제 우리가 파락군이라 그랬잖아. 파락군이라고 강남에서 이제 학교들 왔을 때인데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는 이루어졌어. 그럼 뭐해? 우리가 떠들고 놀았는데. 뭐 학교는 뭐 공부 분위기는 공부는 많이 했지. 공부는 많이 했어요. 그래도 뭐 거기서 중간 정도만 돼도 웬만한 학교는 다 갔어. 그건 있어. 그랬나? 그때는 이제 특목고라는 게 없었지. 그래갖고 그런 것들이 있었고 뭐 하여간에 뭐 그렇습니다. 뭐 저기 질문 하나 있네. 장노출 ND1000 무조건 사용하는 이유는? 이게 뭐야? 장노출의 ND1000을 무조건 사용하는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노출 할 때 ND 필터를 1000을 무조건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 같은데 질문이? 그거야 도깨비님? 노출이 너무 날씨가
그러니까 노출이 많을 때 그거를 저속 셔터를 끊으려면 카메라 감도를 아무리 낮춰줘도 그게 안 되니까 더 예를 들면 너무 이런 돌리려고 거겠지. 뭐 그러지. ASA 100에 음. 예를 들면 쉽게 들면 한 물을 흐르는 거를 음. 잡고 싶은데 음. 아무리 셔터나 조리개를 해봐야 음. 셔터가 뭐 한 30 이상 안 나오더라. 음. 그러면 일부러 그거를 밑에 셔터로 가야 되려면은 음. 어둡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 그렇게 ND 1000을 그런 써서 이유인데 이제 ND 1000이면 15분의 1초, 8분의 1초 배수가 끊어주려면은 많은 건데 몇 그 배야 저게? 1000이면은 정도면은 뭐 몰라 그거 계산해봐야지. 이 2배수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오우씨. 그거를 찍는 엄청나네. 이유는 몇십 초의 간격으로 저걸 물어보시는 것 같아. 그렇게 몇십 초씩 장노출을 하는데 의미가 있느냐. 저게 이제 한때 유행을 많이 했었던 테크닉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뭐 파도가 이렇게 오는 거를 뭐 보통 뭐 4분의 1초 우리가 옛날에 물 계곡 찍듯이 그거 갖고는 파도 느낌이 안 나고 굉장히 몇십 초 단위로 내려가게 되면은 물 한 개 올라오던 느낌을 주거든. 나는 ND 1000 필터는 못 봤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아 있어 2천짜리도 있어. 못 2천짜리도 있고 봤어. 그런데 이제 저기 뭐야 그거를 우리는 이제 우리는 그런 쪽으로 잘 사용을 안 하니까 관심이 없을 것 뿐이고 그런 이유 때문에 쓰는 거예요. 50mm 1.2 ND 필터 꽂고 찍은 사진을 자부심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뭐 자부심 뭐 그냥 좋게 생각해 주죠. 좋은 게 좋은 건데 나는 사진을 하는 데 있어 갖고 사실은 우리가 난 이랬으면 좀 좋겠어. 우리가 사진을 어느 정도 정체성이 완성되거나 피스통신님 반갑습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진이 되기 전까지는 나는 진짜 뭐 잔테크닉이라든가 좀 이러한 것들을 쓰는 거를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마치 그게 사진의 모든 것인 양 그런 행동은 조금 안 하는 것이 난 좋을 77mm 것 ND 같아요. 1000 얼마예요? 말 나온 김에 좀 가격이 궁금하네. 야, 저 비쌀 것 같은데 진짜. 저것도 이제 메이커마다 필터 하나가 틀려. 40만 원이야? 메이커마다 틀려. 우와.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어. 렌즈 값이네. 보통 렌즈 하나 값이네. 장노출을 저거로 해서 간다. 뭐 어쨌거나 그거는 와우네, 사진가의 와우, 의도니까 사진가의 의도니까 어. 좋다 나쁘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하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그게 유행이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진이 유행이다라고 그래갖고 따라간다. 그런 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야. 유행은 계속 돌고 돈다. 사진도 사진풍이라는 것이 있다. 잠깐 저게 그렇다면, 누군지 까먹었는데 정동면님인가 우주도깨비님인가 왜 흑백 사진 인화 이런 두 분 다 두 분 다야? 관심 있으신 분이라 그랬죠? 흑백 암실이 가끔 그리울 때가 있지. 재밌어요 흑백 암실. 아유 그 옛날에 그 저기 우리 뭐만 있었지? LPL 7700? 뭐 LPL 7700 더스트 그다음에 뭐 후지 뭐 여러 군데서 그 나오는 거 뭐야 있었죠, 이거 뭐. 저 허연 알루미늄 후지 그게 후지야? 후지 필름. 후지 포터지 후지 포터. 그때는 후지 필름이 아니라 후지 포터고 좀 더 비싸다 그러면 더스트. 그다음에 35mm 더스트, 쪽에는 이제 라이카 확대기들 그런 부분들 쓰고 LPL이 가격 대비 성능이 가장 좋았고 근데 이제 LPL 그거 같은 경우는 상광식이 아니라 직광식이라 굉장히 빠른 노출이 나오기 때문에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았지. 그래서 이제 숙련되면은 그게 좋긴 한데 흑백이나 할 때 제가 그 재밌는 실험하는 거 한 게 있는데 빨리 말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금방. 나는 그동안에 이거 목좀 풀어야 되겠다 얘기 좀 해놓고. 이게 그 디벨로퍼하고 정지하고 정착 있잖아요. 그러면 노광을 확대 계수 주고 그 이제 인화지를 디벨로퍼에다 담궈 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죠. 화상 올라오는 거. 초 이렇게 있는데 그걸 거기다 담그지 마시고 그 뺑키집 같은 데 가보면 이거 고운 붓이 있어요. 털이 빡빡한 거 말고 굉장히 이거 고운 붓이 있어요. 이게 털이 재질이. 그걸 사다가 판판한 데다 인화지를 놓고요. 그 디벨로퍼를 담궈요. 그 붓을 거기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 가운데쯤에 자꾸 약을 칠해요.
그럼 그 상이 올라와요. 그러면은 이 사가 거기에 이렇게 슥슥슥슥 그린 것처럼 상이 올라와요. 그거 되게 재밌어요. 한번 해보세요. 흑백 암실 있으신 분은. 그리고 적당히 상이 올라왔을 때 컨트라스트나 살아 올라온 거 느껴질 때 이제 정착하고 정지 정착에 단거가 좀 말리면 재밌는 사진 하나 나옵니다. 도드람이라고 쓴 건가? 저는 눈이 잘 안 보이는데. 두드림. 두드림이야? 뭐라고? 두드림. 두드림. 3. 아이를 낳고 아기 사진 찍기 위해 사진을 시작하는 분들이 있는데 렌즈 및 바디 구성 궁금합니다. 나의 솔직한 답변은 핸드폰. 일단은 아니 농담이 아니라 사진이라는 것이 무엇을 갖고 찍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찍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DSLR이나 좋은 렌즈, 좋은 카메라를 준다고 해갖고 그것이 굉장히 불편하거든. 조작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사진이 질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거는 기록이라는 것들은 핸드폰도 화질적으로 그러니까 36, 46이라든가 이런 사이즈는 나오는데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요즘 뭐 천만 원 넘잖아. 물론 퀄리티가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그걸로 재미를 붙여야 돼 일단 사진에. 이건 사진 내가 이제 농담하는 게 아니야. 사진에 재미를 붙이고 사진이 이런 거구라는 거를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장비를 사갖고 하나하나 좀 연습하면은 좀 더 쉽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을 해. 근데 사진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이 카메라를 갖고 내 애기를 찍는데 애는 계속 크잖아. 근데 그 순간에 거를 찍지 못하면은 그거는 조금 후회스럽거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일단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분하고 예, 아이디 처음 뵙는 분이 한 세 분 계시네요. 오늘은 세라7720 리드맨 베이스님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사진을 구도 뭐 이런 거를 카메라 하는 것도 나중에 좋지만 아이폰이든 뭐든 찍어서 이게 PC에 갖고 오든지 아니면 아이폰 상태든지 거기 이렇게 편집 기능을 보면 이렇게 사각으로 이렇게 크로핑 할 수 있는 그게 기능이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잘라보고 한번 해보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 사진 그런 거 보는데 그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덧붙여서 얘기하면 내가 아까 핸드폰 얘기를 한 이유가 그냥 뭐 웃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진짜야. 사진을 찍는다라는 행위는 그 행위 자체 기록을 한다라는 자체고 특히나 아까 애들 사진은 기록을 한다는 자체이기 때문에 어떠한 뭐 카메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찍을 수 있는 도구 내가 가장 편하게 찍을 수 있는 도구를 처음부터 갖고 시작하는 게 좋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핸드폰은 잘 나오는데 DSLR 갖다 댄다고 잘 조작 못하면 더 못 나오는 거야. 그래서 리코 GXR 50mm 50mm 28mm 뭐 이런 카메라들도 좋고 그거보다 더 조금 뭐 핸드폰보다 좀 더 낫다 시그마 그러면은 포비온 뭐 센서도 찢어지게 좋아요. 시그마 포비온 센서 시그마 포비온 미러리스 기대되는데 센서는 예전에 이제 나왔을 때도 삭감으로 굉장히 유명했지 저게. 그래갖고 뭐 난 잘 모르겠다 저거 포비온 센서. 포비온 센서 좋은 거야. 시그마 거 포비온 센서 지금도 나오나 보네 저게 아직도. 무지 불편해요. 예. 그래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모든 카메라와 렌즈 또는 모든 우리가 쓰는 물건에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다.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장점이 더 크다 그러면 선택을 하는 거고 내가 사용할 때 단점이 더 많다 그러면 다른 장비를 구입하는 거예요. 외국 빈민 지역 사람들 아이들 찍을 때 가장 렌즈 추천하신다. 이거는 조금 질문이 조금 넓죠? 넓은 게 뭐냐면 뭐 빈민 지역 사람들을 찍을 때 가장 적절한 렌즈를 추천한다. 그럼 원론적인 얘기를 제가 먼저 해드린다면 빈민 지역 사람들을 왜 찍느냐라는 거죠. 왜 찍느냐. 그 사람들의 생활을 찍어갖고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찍느냐. 그거는 노. 그런 관점은 노고. 빈민 지역 사람들을 찍어야 되는 굉장히 뭐 목적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목적 의식 우리가 사진가가 갖춰야 될 큰 덕목 중에 하나가 도덕심이에요. 도덕심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것들을 사람들한테 찍어갖고 비추어 줬을 때 어떤 것들로 갈 것이냐. 우리가 사진가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뉴스에도 요즘 많이들 나오잖아요. 뭘 했는데 나무를 잘라갖고 비난을 받는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사진가들이 그 뭐 구도가 안 나와가지고 나무 확 다 잘라버렸대. 지금 그래서 지금 그걸 질문하신 분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사진가들 얘기가 나온 김에 이거 빈민가라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일으켜졌던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질문하신 분이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진가가 가장 크게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윤리의식이야. 윤리하고 도덕심. 똑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그것들이 일단은 굉장히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진이나 욕심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빈민지역 사람을 찍을 때 가장 적절한 렌즈를 추천하신다면 그 렌즈는 없어요. 내가 어떻게 찍을 거냐가 먼저 그거 하나 찾으려니까 수행이 안 나오네. 돼야지 그 렌즈도 선택이 된다. 뭐 찾으려고? 아니 그 빈민가. 빈민가는 사람. 없고 알프레드 스티글리츠가 찍은 삼등선실에 그거로 역사적으로 말고 보면 아니, 저기. 빈민 쪽으로 속할 수 나 지금 있겠지. 이름을 까먹었어. 동백번가 그 찍은 사람 있잖아. 할렌가. 또 보자. 한번 찾아볼게요. 또 질문이 붉은 뭐가 바다 나왔어요? 21님이 디카 사진에서 후보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필름에서 암실이 있다면 디카에서는 후보정은 필수로 제 방송을 지금까지 들으셨었다면 20회까지 오는 동안 제가 이제 몇 번 정도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렸을 거예요. 디카는 설계를 할 때부터 후보정을 원칙으로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정은 필히 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후보정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될 것이냐? 저의 답변은 간단해요. 있는 것을 없애고 없는 것을 추가하는 것만 피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후보정을 하셔갖고 자기가 원하는 퀄리티를 만들어내면 그걸로 충분하다. 거기까지는 무엇을 하든지 상관이 없다. 다만 없는 것을 만들고 있는 것을 더해갖고 그런 것들은 이제 윤리 문제라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현대 사진에서는 그것도 어느 정도 허용되는 범위야. 그러니까 어떤 거짓말을 하거나 뭐 그런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그것도 그 또한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난 보고 있어. 사진도 전부 다 이게 이제 요즘은 퓨전화돼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뭐 사진인지 미술인지 뭔지 그냥 예술이라는 단어 속에서 막 정신없이 돌아가는 그런 장르들도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뭐 그거야 뭐 자기 나름들이죠. 그러니까 정직한 보도 사진이나 스냅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저게 무슨 사진이냐 또 이렇게 비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파인아트 한다 또 뭐 한다 하는 사람들은 뭐 사진 가지고 뭐 별짓 다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런 거. 이제 현대 사진에 와서는 뭐 근데 지금 현대 사진이 옛날에 없었던 장르야 그것도 아니거든. 거기서 조금씩 변형이 돼서 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 내가 항상 우리 카페 회원들한테 항상 하는 말은 최소한 사진의 역사책은 한 권 정도 보자. 그렇다면 사진의 장르가 어떤 건지를 인지를 해야 될 수가 있다. 제가 우리 카페에 항상 두 번째 올렸나? 2016년도부터 1, 2월, 3, 4월 이런 식으로 해갖고 두 달에 한 번씩 추천 도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사진을 찍는다는 행위 자체는 카메라와 렌즈를 갖고 사진 찍는 것 자체가 사진을 찍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그거를 하기 전 행위가 먼저 내가 무엇을 찍을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찍을 것인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간접적으로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들이 상당히 있다. 그 다음에 사진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미국을 알려면 미국 문화를 알아야 되는 거고 또 우리나라를 알려면 우리나라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미국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그거와 똑같이 사진을 하기 위해서라면 최소한의 사진의 역사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알고 가야지 사진이라는 것이 어떤 거고 어떻게 지금까지 왔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 인문학 도서 추천요. 저는 인문학 도서까지는 사실 잘 미학 쪽의 서적이라든가 전공 서적들 쪽에 추천 도서 할 거는 굉장히 많은데 일단 우리 카페에서 두 달에 한 번씩 올라가는 책들 지금까지 아마 1, 2월 참고도서에 한 서너 권 제가 적어놨고요. 3, 4월 참고도서에 한 권 정도 적어놨거든요. 그 정도 하고 저는 인문학을 가리키는 선생이 아니기 때문에 인문학이라는 건 굉장히 넓은 범위예요. 그래갖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또 미학에도 관심이 많고 또 그런 쪽으로 책도 많이 읽어서 그쪽으로는 추천할 도서가 있긴 한데 그건 좀 어려운 부분도 우리 있고 나중에 카페 회원님들 중에 혹시 뭐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렇게 그룹 끼리끼리 이렇게 어떤 모여서 마음이 맞아서 전시회 한다든가 그러신 분들 있나 모르겠네 혹시. 그게 이제 지금 우리 소 모임 음. 클럽 포토비스타에서 지금 한 15명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전시회 한번 한 적 있나? 아직은 안 했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거기서 분들이 모아갖고 지금은 이제 내가 어떻게 교육을 같이 공부를 하고 있냐면 나하고 기본부터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뭐 노출이 어떻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사진을 보면서 평가를 하면서 하지만 테크닉적인 거 사진 어떻게 찍을 것이냐 그래갖고 내가 이제 우리가 추천 도서 같은 거 읽고서 나랑 같이 토론하고 또 사진에 대해서 이제 뭐 얘기들을 같이 해 나가고 그러다가 이제 기본기를 쌓아야 되는 거거든 사진을 찍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무턱대고 사진을 찍고 전시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뭐 좋은 사진 나올 수 있지만 그게 과연 자기가 어떠한 목적의식을 갖고 갔던 사진이냐 이런 것들 뭐 윤리적으로 자기가 정말 표현하고 싶었던 거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요즘 천천히 그러니까 좀 길게 보고 가고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카페 회원이시면은 지금 우리 소규모 모임인 클럽 포토비스타라고 있어요. 공부하고 저랑 같이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공부하는데 거기에 지금 회원분들 추가 모집하고 있어요. 한 10명 정도로 모집할 것 같은데 지금 한 4명 정도 추가로 들어와 계신데 앞으로 한 6명 자리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셔갖고 저기 등록하셔갖고 메일로 카페에 들어오셔갖고 그거 공지 보시면은 어떤 내용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청하세요. 사진들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낚시 동호회, 사이클 동호회, 등산 동호회 이런 게 있으면 사진 동호회 이렇게 있어. 근데 제가 또 낚시를 좋아하니까 낚시 지금 이제 바빠서 못 하는데 낚시 동호회를 가면은 그쪽만 더 어떻게 고기를 잘 잡고 응? 어떻게 고기를 잘 잡고 고기 잡는 기술이 어떻게 되고 결론은 고기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낚시 동호회 가면은 고기 얘기를 안 하고 낚싯대하고 릴하고 주변 그 뭐 가지고 있나 얘기만 해. 그게 그러니까 자전거 동호회를 왜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그걸 만들어서 뭐 인간적인 릴레이션십 그저 교류도 좀 하고 건강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해서 건강이라는 데 포커스 맞췄는데 자전거 구경하고 있어. 서로 자전거 남 이거 타이어가 뭐예요 이거 뭐 그 뭐 똑같아요. 등산 동호회도 맨 처음에 산 올라가서 야호하고 맛있는 밥 먹고 교제하고 그러고 건강을 지키면 좋잖아요. 뭐 등산 뭐 옷 어디서 샀어? 뭐 남자 신발이 뭐 고무가 뭐 재질이 뭐고 가방이 몇십만 원짜리고 똑같아요. 카메라도. 그러니까 카메라 동호회다 그러면은 장비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찍고 그래서 그 결과물들을 가지고 진짜 이게 참 아름답네요. 이건 좀 잘못된 거. 그거 좀 그 뭐야 프린트라도 안 되면 인터넷으로 이렇게 해서 좀 뭐 아이패드나 어디 이런 데 가서 공간에 가서 토스나 이런 데 가서 화면 좀 올려놓고 자기가 한 거 그런 동호회가 돼야 되는데 모이면은 사진 얘기를 안 해. 다 카메라만 갖고 꺼내놓고 뭐 빨간 줄 죽이는 데 시고 어서 칠했어 막 이러고. 우주도깨비님이 재밌는 질문을 하셨네. 일본 사진가와 독일 사진가의 사진 표현 차이점 부탁합니다. 저걸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독일 사진가라 그래갖고 뭐 어떤 주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뭐 바우하우스 운동 뭐 이런 식으로 뭐 일본 사진가라 그래갖고 독특한 주류가 있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틀려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사진 유학을 영국으로 많이 가요? 아니요. 영국에 어디예요? 글쎄요. 모르겠는데. 영국으로 많이 가진 않고요. 사진 아직까지는 미국이 많지 않나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일본이나. 가는 나라를 보면은 미국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일본으로도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파리 일대학 쪽으로도 많이 가고 미국 쪽에서는 유명한 사진 학교들이 많죠. 거기서는 뭐 사진 전문 학교, 그러니까 전문 대학이 아니라 단과 대학이라 그래야 되지 우리나라. 사진만 하는데 뭐 브룩스라든가 뭐 뉴욕이라든가 또는 뭐 어디가 하여간 국립대학 쪽은 대부분 유명한 거고 디자인 시카고 예술대학 쪽도 유명하고 일본은 사진과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4년제라고 해봐야 일본 대학이라는 곳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오사카 예술대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문 대학이나 학원 개념이고 그 정도로 가는 건데 포토 아카데미 이로사로 유학으로
아, 유머가 감사합니다. 심하시네, 프린스님. 그렇게 가고 영국 쪽으로는 사진 학교로 가는 저희 동기나 우리 선후배 쪽은 영국 아니, 쪽으로 우리가 가는 사람은 몰랐었지 많이 뭔가 좋은 대학은 있을 거야. 근데 영국에 대한 정보는 나는 그렇게 있어요. 좀 잘 없네요, 아, 제가. 독일로도 조금씩 가진 구본창 선생이 독일 쪽에서 공부하고 음. 오셨는데 그분이 아마 독일 쪽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봐. 음. 아,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를 계속하면 그 독일 사진가다 일본 사진가다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진가가 어떤 사진을 찍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항상 처음에 얘기를 했잖아요. 사진을 정말 잘하고 싶다면은 이게 고리타분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항상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독서를 좀 많이 하셔야 되고 특히나 사진의 역사책 최소한 한 권 정도 읽고 가보시는 게 좋다. 그거를 읽고 안 읽고는 좀 차이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바다를 항해를 할 때 우리가 어떤 목적의식, 표적이 있고 우리가 찾아갈 곳이 있어갖고 항해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듯이 사진도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어떻게 알 것이냐 직감으로 아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지. 그래서 사진의 역사책이라든가 사진 주변 도서들 우리가 기술서적 말고 그런 것들을 읽음으로써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얻는데 빨리 좀 더 빠른 발걸음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어떤 거나 모든 공부의 기본인 거야. 책을 읽는다는 것은 주변. 근데 우리는 사실은 취미로 하신다고는 해도 너무 안 읽으시는 거지 사진. 책들을 너무 사실은 안 읽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음. 독서량이 부족하긴 하죠. 어, 음. 독서를 한다. 근데 이제 읽는다. 난 사진 서적을 읽는다 그래도 옆에서 보면은 대체적으로 기술적인 서적들을 위주로 많이 봐. 음. 그리고 거기서도 어떤 사진 밑에 얘가 렌즈 뭐 무슨 카메라로 몇 미리로 뭐에 찍었다. 그런 거를 이제 거의 외우다시피 하시는 거지. 그거는 일본 사람들의 상술이야. 일본 사람들이 뭐 캐논 100mm 매크로를 찍어서 이렇게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 보는 사람들은 나도 이 렌즈를 사서 찍으면 이렇게 찍을 것이라는 알게 모르게 잠재의식을 키워주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비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진을 많이 찍는다. 처음에 사진을 할 때는 많이 찍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사진이 좀 짬밥이 됐다. 군대 용어로 따지면 짬밥이 좀 됐다 그러면은 이제 생각하면서 사진을 좀 찍을 필요성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한 거고 그 교육의 가장 첫 번째는 책이다. 그 책을 과연 몇 왜 권 읽었나? 흑백 필름 사진전을 많이 하는지요? 누가요? 어디서 많이 하나요? 거기서 부산에서 많이 하시는가 보네요. 서울 쪽은 그렇게 많지는 그러니까 않아요. 가끔 흑백 사진도 있긴 많이 있는데. 하지만 칼라 사진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주도깨비님하고 제가 전화 통화도 몇 번을 하긴 했는데 일단은 생각하시는 것이 건전하시고 뭐에 대한 호기심도 많으시고 또 이제 궁금한 사항들도 굉장히 많으시긴 한데 제가 볼 때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내가 흑백 사진을 한다 그래갖고 모든 것들이 흑백 사진 내가 하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렇게 왜 나는 흑백 사진을 하니까 우주도깨비님이 꼭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누구나가 해당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포디가 웨딩이란다. 패션 사진을 한다 그래갖고 패션 사진 외의 사진은 사진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뭐 내가 뭐 다큐멘터리 사진을 한다 그래갖고 다큐멘터리 사진 외에 다른 사진은 사진이 아니라는 이렇게 그쪽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 자, 카페에 그러신 분 우주도깨비님이 없겠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다면은 내가 이제 전화 통해서 한 건 느낀 건 뭐냐하면 조금 다방면적으로 좀 더 한번 더 접해볼 필요성이 있는 거고 흑백 사진전을 많이 하는 거는 아니에요. 칼라 사진전도 있고 흑백 사진전도 많다. 다만 내가 왜 흑백 필름으로 하느냐 칼라 사진으로 하느냐는 내가 표현하는 데 있어 갖고 흑백 사진이 좀 더 강점을 갖는다면 흑백으로 가는 거고 칼라 사진이 좀 더 강점을 갖는다면 칼라 사진으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칼라만 계속 가느냐 그것도 아니거든. 그냥 우리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 너 흑백만 찍냐 칼라만 찍냐. 아니 서로 혼용을 하거든. 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거에 하나의 매료가 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내가 그거보다 더 먼저 앞서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사진이 흑백이 더 어울릴 것이냐 칼라가 더 어울릴 것이냐 이 문제 또한 사진가가 선택을 해갖고 그 어울리는 쪽으로 요번 프로젝트는 그 작업을 한다고요. 그 다음 프로젝트는 내가 요번에 흑백으로 했더니 더 어울리더라.
근데 다음 프로젝트는 뭐 칼라 사진이 어울릴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면 칼라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흑백이 가장 최고다, 칼라가 가장 최고다라고 단편적으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은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한국에서는 잘 모르는데 제가 미국에서 잠깐 유학할 때 거기 교수님이 공부를 우리 4가지 방향으로 가르쳤어요. 흑백 쪽에 파인아트하고 커머셜을 하고 칼라 쪽에 파인아트하고 커머셜을 하고 그리고 항상 과제도 그렇게 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그 4가지를 제가 다 잘할 수는 없겠죠. 근데 시도해 보면서 느끼는 거지. 이제 자기가 어느 쪽에 그런 그 취향과 재질 뭐 자질과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는지를 또 이제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찾아보는 거겠죠. 그때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니까 어렸을 때니까. 그래서 뭐 그런 걸 해보면은 또 의외로 또 새로운 게 발견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흑백의 순수예술 쪽, 상업 쪽, 칼라의 순수예술 쪽, 상업 쪽 사진을.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지금 포디가 말한 부분도 맞는 얘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딱 이렇게 표현하면 좀 맞을지 모르겠어.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이 있고 20대 또 생각, 30대, 40대, 50대 생각,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당시에 굉장히 내가 했던 행동, 어떠한 행동이 옳았다는 행동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는 좀 더 유하게 대해도 나쁘지 않았겠다. 이게 나이가 들면서 바뀌잖아. 그 사진 풍도 내가 무엇을 찍느냐에 따라서 흑백이냐 칼라냐 그게 항상 바뀌어. 난 그렇게 보거든.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작업을 할 때 흑백으로도 하지만 칼라로도 작업을 할 때가 있고, 그래서 항상 그때 자기가 작업하는 것이 먼저 항상 퍼스트.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작업하는 것이 먼저고, 그것이 흑백이냐 칼라냐 그게 35mm 렌즈나 100mm 렌즈냐 그건 이제 부가적인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 일단은 정체성이 가장 먼저 확립이 되고 간다는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랜드스케이프나 커머셜 2개를 다 아울러서 흑백을 훨씬 좋아해요. 개인적으로는. 뭐 칼라가 아니다 기다라는 게 아니라 그 흑백을 제가 좋아하는 비율이 한 비율로 말하자면 한 80대 20 정도로 흑백이 압도적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정덕면 님이 뭐라고 써있냐면 개인적인 생각은 컬러보다 표현하기가 어렵고 만약 표현이 된다면 깊이감과 여운이 남는 것 같기도 해요. 흑백이에요. 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진짜. 흑백도 흑백이. 흑백이 재밌는 게 있어요. 흑백을 찍어 놓고 그 칼라링을 한번 해보세요. 그거를 이제 우리 때는 그 칼라링 파스텔 그걸로 일일이 다 그걸 칠해서 인화지 위에다가 매겼는데 요즘 뭐 컴퓨터 있으니까 그 그레이스케일로 해가지고 돌려서 일단 흑백으로 쫙 사진을 만든 다음에 그 BGR 그 조절하는 거 있죠? 포토샵 같은데 뭐 이제 잘 아시는 분은 그걸로 이렇게 색깔을 세피아 톤 뭐 블루 톤 하면서 이렇게 쭉 보면은 이 환경은 이거 세피아 톤으로 약간 몇 프로 옐로우 브라운 쪽으로 색이 들어가니까 또 다른 맛이 있네. 이제 이런 게 또 보이죠. 하다 보면. 3월달 출사 계획이 있는지요? 예, 원래는 첫째 주에 가려고 그랬었는데 비가 와서 못 갔고요. 그 다음에 둘째 주는 제 개인사 때문에 못 갈 것 같고요. 12일 날. 19일 날은 제가 일본에 있을 것 같아서 못 할 것 같고요. 3월 넷째 주에 일단은 26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6일 날. 3월달 출사는 좀 늦어질 것 같네요. 26일 날 비가 오지 않으면은 간다. 간다. 예. 정덕면님이 색채학 공부해보세요. 재밌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3월 26일 날 색채학. 비 안 오면 꼭 나가겠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저 색채학 1년 배웠나? 그 정도 배웠지 저 색채학? 색채학 우린 누가 배웠나? 하여간 1년 정도 배운 거 공부한 거 있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동호회 생활을 하시든지 이거 때 너무 장비에 그렇게 보시지 말고 근데 그 참 그 쉽지 않아요. 내가 동해안 같은데 한번 옛날에 낚시를 갔는데 옆에서 진짜 너무 잘 잡는 거야. 나는 한 마리도 안 잡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낚싯대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미끼도 궁금해. 미끼를 뭘 쓰나 그게요. 그 고기가 옆에서는 뭐 새우 쓴다고 낼름 잡아먹고 나는 뭐 개지렁이 쓴다고 뭐 지렁이 씨 안 배붙고 그러지 않아요. 고기들은 그냥 걸리면 다 먹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 안 되면은
이상하게 그 옆에가 자꾸 보여. 저게 옆에가. 뭐지? 대현님이 선생님은 너한테 물어보는 건지 나한테 물어본 건지 모르겠는데 CP 플러스 안 갔다 오셨나요? 그 뭐지? CP 플러스 안 갔다 오셨나요? 글쎄요. 저 무슨 암호인가? 저희는 사실 요즘 백마? 뭐 이런 말들 저희는 사실 잘 모르는데 일본 카메라 관련 전시회. 그 올해 아마 지금 끝났을 걸요? 그 2월 달에 하는 거로 알고 있을 거예요. 아, 저거 CP 플러스라고 부르나 보다. 저게 아마 가스mon데 우리나라도 뭐 하지 않아? 카메라 전시, 영상 전시회라고 그래? 있을 거예요. 코엑스에서 옛날에 코엑스인가 일산인가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은데 저거. 아마 저거 일본에서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였구나. 저거 아마 일본에서는 아마 2월 달쯤인가 3월 초에 할 거예요. P&I 저것도 뭐 있나 보구나. 영상 전시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어. 나도 못 가봤어. 저 같은 코엑스인가 어디서. 경우는 저런 정보들을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그 모터쇼라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영상 전시회를 이제 시작한 지 사실 얼마 안 됐어. 우리나라는. 근데 일본에서는 오래도록 돼 있는데 내가 얻는 정보들은 저것도 좋지만 대체적으로 업체에서 주로 얻고요. 본사에서 얻고 제가 이제 구독하는 책들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 내가 이제 무슨 책들을 많이 보는지. 그런데 저는 이제 정기 구독해갖고 보는 책들이 있어요. 주기적으로. 이제 카메라 쪽은 이제 카메라 영감. 일본 애들은 그 기록을 많이 해서 오잖아. 그 정도 보고 나머지 중요한 정보들은 그러니까 뭐 어떠한 뭐 여기 아까 일본 책 많아요. 그 일본 서적들은 많지. 그 정보 때문에 보는 건데 글쎄 뭐라 그래 그 영상 전시회를 몇 번 가봤는데 사실은 가서 얻는 정보보다는 내가 직접 업체랑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찾아가서 거기 담당자들하고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 뭐 근데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것들이 더 빠르지 영상 않을까. 전시회 가보니까 사람들이 카메라 잘 안 봐. 거기 나온 카메라 여자들만 사러 가지, 봐. 카메라 여자들. 그 모델들. 그런 것도 모델들만 막 이렇게 사진 찍고 그러더라고. 그 카메라 보시는 분도 있겠는데. 그리고 그러대. 자동차 전시회 거기 여자들만 봐. 차는 잘 안 보고. 두 분은 DSLR 소니처럼 EVF 있는 거 그렇게 선호하지 않으신가요? 사진을 배우는 초보자는 OVF 카메라 구입하는 게 좋습니까? 저게 뭐냐면 전자식 뷰파인더냐 광학식 뷰파인더냐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전 광학식 뷰파인더를 더 선호해요. 보이는 거 그대로 보는 걸 좋고 전자식 뷰파인더가 뭐 빠르고 뭐 어떻고 이런 장단점들이 있는데 저는 어쨌거나 선호하는 건 옛날부터 그런 카메라 써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광학식 뷰파인더를 저는 좋아해요. 거기서 오는 그래도 장점들을 좋아하고. 저기 전자식도 그래도 많이 낮이긴 낮았어. 옛날보다. 옛날에 점점 지글지글 끌었는데 뭐 요즘은 그래도 그래도 난 왠지 어색하더라고. 나도 왠지 조금 뭐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뭐 제가 말하는 게 꼭 정답은 아닌데 제 개인적인 경험이라든가 사용해본 느낌은 저는 그냥 저한테는 광학식 뷰파인더가 더 맞다. 그 다음에 광학식 뷰파인더다 그것이 익숙한 거겠지 내가. 그게 정답일 것 같아. 제가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겠죠. 전자식 뷰파인더만 처음부터 봤다면 거기에 또 익숙해져 그럴 수 있겠지. 있겠지. 근데 그런 것들이 장단점들이 있으니까 어느 게 뭐 좋다 나쁘다는 말을 하실 수 없지만은 나는 저는 같은 경우는 광학식 뷰파인더가 더 편하게 느껴지네요. 네. 우주도깨비님이 펜타프리즘 최고. 그럴 수 있고. 3월 26일 날 마지막 제주에 비 안 오면은 같이 많이 모이시죠. 전자식 장시간 보면 눈이 싫어요. 뭐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으시겠네. 미러리스를 하트 서 저게 이제 그 쳐. 검색어 잘못 미러리스를 쳐서 사용하신다면 전자식으로부터 익숙해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소니 행성 카메라 뷰파인더 흑백으로 처리돼서 나옵니다. 그 얼마만큼 정밀도를 갖고 있는지는 난 모르겠어. 저런 것들이 전자식이라는 것이. 기술이 뭐 좋아지면은 나아지겠지만 개인적으로 아직은 나도 좀 전자식은 조금
일단 마음이 안 편해. 이게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음. 우리는 이제 그 사진 공부를 언제 했냐면은 고등학교 때 빼고 마음이 안 편해. 대학 사진과를 갔을 때만 해도 80년대란 말이야 우리가. 음. 87년도 이때인데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의 20대 우리도 그때 이제 10대 후반 20대 초반이었잖아. 사진과 다닐 때가 지금 하고 따지면 벌써 30년 전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예전 사람일 수가 있다란 얘기지. 그럼. 그래서 그런 거에 익숙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느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나는 근데 굉장히 정통이라는 걸 좋아해. 정통. 그 다음에 족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개족보라 그러잖아. 뭐 족보 없고 막 이런 것들인데 저는 그래서 만약에 가방이라든가 삼각대라든가 물론 기능적으로 큰 차이는 없을 수가 있어. 그렇다면은 나는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정통 있는 쪽 메이커를 난 구입하는 편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믿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정통성에서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그 오랜 역사 몇십 년 몇백 년이 된 역사가 흘러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난 그렇게 봐. 맞아요. 프린스님이 좋은 얘기 해주셨네요. 운전은 스틱이 하라고 했던 사람은 오토 사용하고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도 있죠. 퀄리티가 좋아지고 그러면은 또 이제 변하겠죠. 네. 저것도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데 일반 대중적인 거냐 아니면 프로냐 그 관점에서도 좀 봐줘야 될 것 같아. 지금 무슨 말이냐면 매니아냐 매니아가 아니냐. 운전도 우리가 대중적으로는 오토매틱이 편하지만 아직도 좋은 차들 정말 너 알다시피 나 차 굉장히 좋아하는 거 알지. 그렇기 때문에 차도 유명한 차라든가 스포츠카 쪽은 오토매틱보다는 스틱 위주로 간다. 불편하더라도 아직까지도 굉장히 페라리 같은 경우도 F40이나 50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직도 유명한 차들이거든.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고 뭐 로터스 쪽에 뭐 예전에는 요즘은 안 나오지만 렌즈에서 에스프리 핀이 터보라든가 문제인 경우도 그런 있을 거고 문제도 바디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네. 뭐 때문에 그런 거지? DSR 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LP판 달라져요? CD 차이점인 듯해요. 예, 맞아요. DSR 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될는지요. 이게 참 예민한 부분이야. 핀이 포커스 초점, 그러니까 초점이 맞는다 안 맞는다. 그래서 저거를 렌즈를 조정할 것이냐, 바디를 조정할 것이냐, 프로그램으로 조정할 것이냐, 광학적으로 조정할 것이냐 라는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여러분들 핀 문제 때문에 사진 찍을 때 굉장히 난처한 부분들이 있나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물리적인 것보다는 심적으로 더 예민해져 있는 건가? 그거부터 먼저 좀 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필름 카메라 시절 때는 없었던 것이 요즘 디지털 카메라가 오면서 핀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거든. 그 문제는 뭐냐 하면 필름 카메라 때는 크게 늘려봐야 전지도 안 됐어. 그런데 요즘은 디지털이니까 모니터에서 띄어갖고 얼마든지 크게 늘려볼 수가 있잖아. 확대하면. 그래서 핀이 나갈 수 있는 문제들이 보이는 건데 조금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면은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말을 하잖아요. 조리개를 개방해서 쓸 수 있는 렌즈는 아무것도 없다. 이거는 광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사실 쉽지 않은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풀 개방 모든 렌즈들은 어느 정도 조여갖고 피사기 심도 안에서 갖고 가는 거다. 그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도 하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모든 사진들을 볼 때 항상 하나만 갖고 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바디하고 뭐 전핀이냐 후핀이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벌써 48분이네. 우리 카페에 들어오시면은 내가 만들어 놓은 동영상들 있잖아. 거기에들 좀 자세하게들 좀 설명이 돼 있으니까 좀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게 파장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 이 괜히 핀 문제 얘기를 해드리면. 송보님, 후지사님이 송보님 강좌 듣기 전에 수백만 원짜리 캐논 카메라로 찍은 블로그 봤을 때 초점이 안 맞아서 캐논은 왜 카메라 하나 제대로 못 만드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풀 개방을 치셔서 그렇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쵸?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캐논에서 자체 생산한 센서가 1.6배이어서 그럴 거예요. 아마 캐논에서 1.6 크롭이 더 좋다라고 판단한 거 아닐까요? 무슨 아까 얘기지? 위에 캐논은 왜 1.6 크롭을 아, 사용하느냐. 타메이커는 1.5 크롭인데 아, 그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메이커에서 판단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나쁘다 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 살아남았다면 성공한 거야. 1.6하고 1.5하고 뭐 사실 뭐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어. 그래. 거기서 거긴 거로 보는 거고. 음.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블로그나 카페 같은 개인적인, 아니 뭐 그거만 아니래도 포터 여기 153 카페에 사진 찍어서 많이 올리시고, 카페에 이제 뭐 가입 안 되셨으면 가입하셔서 올리시고 해서 사진 이야기들을 서로 좀 많이 해보세요. 많이 해보시고, 이게 좀 언제 촬영할 때 있으면 제가 뭐 그런 좀 차 마시면서 얘기도 하고 싶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아요. 이게 카메라 동호회도 문제가 똑같아요. 저 낚시하고 사이클하고 등산하고 너무 똑같아. 아니, 낚시를 갔으면 고기를 잘 잡는 게 결과예요.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 낚싯대 30만원짜리 40만원짜리 갖고 있으면 뭐해. 한 마리도 못 잡는데 고기. 근데 옆에서 옆에서 대나무에다 낚싯줄 대나무에다가 말해가지고 잡는 거 아니야? 지렁이도 아니야. 어서 이상한 말라 비틀어진 거 껴서 잡는데 막 올라와. 그러면 뭐냐고 결과는. 그 낚싯대 가지고 폼 잡으면 뭐야. 그거. 정동면님은 뭐라고 썼냐면 저는 사진이 씨가 말라가고 있어요. 어떤 건지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카페에 사진 많이 올리면 사진 많이 좋겠네요. 올려서 오늘도 올려야 되는데. 다른 분이 그 사진 보면서 서로 배우는 거예요. 서로 좀 권면도 해주시고 또 칭찬도 해주시고, 저라면 이런 각도로 한번요 왼쪽에 이런 피사체를 이렇게 옮겨봤으면 자유롭게. 어땠을까 뭐 이런 말도 해보고. 그리고 여기서 좀 부연 설명을 하나 해드릴 게 있냐면 제가 사실은 뭐 자유 게시판이라든가 가입 인사에 올라오는 분들은 보는 족족 제가 웬만하면 댓글을 좀 달아드리는데 회원 갤러리에는 사실 요즘 댓글을 좀 자제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포토 153 우리가 자체적으로 카페 할 때나 포토 아카데미 153 처음에 오픈하고서는 꾸준하게 제가 댓글을 달아드렸는데 제가 댓글을 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댓글을 다는 게 부담스러운지 안 달더라고. 그러니까 카페라는 것은 있는 회원들끼리 서로 교류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 카페 직이기 때문에 앞에 나서는 것이 꼭 옳은 것 같진 않더라고. 그래서 요즘은 사진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댓글을 제가 좀 싫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싫어서 안 달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끼리 자체적으로 돌아가. 그게 조금 틀려도 돼요, 그 답이. 우주도깨비님 그러니까, 만 장이 넘게 사진을 촬영을 하셨는데 남는 사진이 없다. 유유유. 우주도깨비님 언제 서울 오시거나 제가 부산 가면 우리는 사진 얘기가 아니라 차 마시면서 인문학 얘기부터 한번 하시죠. 인문학이라고 그걸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뭐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한번 읽어보시죠. 국부론. 이거 그 오래간만에 듣는 얘긴데. 좋은 책입니다. 그걸 경제학 책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그건 철학책하고 똑같아요. 국부론은. 필링값 너무 비싸요, 정동면님. 필링값이 너무 비싸다. 제가 요번에 일본 갔을 때 한번 그쪽에 가서 필링값 어느 정도인지 한번 조사해보고, 일본 쪽이 쌀 거예요. 거기서 주문해서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저는 마담 스미스인 줄. 우주도깨비님 언제 부산 1만 가가지고 장, 해먹고 싶다. 1만 장 넘게 담아도 남은 사진이 없네요. 그거는 지금 이제 보는 시각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사진들은 일단 그거 혹시 정리해서 다른 갖고 사람들은요 그 사진들 중에 엄청 좋아하는 사진이 있을지 그러니까 몰라요. 그 사진들을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 지금 포디가 말한 말인데, 그 사진들은 일단은 정리해서 갖고 계세요. 그거는 이제 내가 찍은 사진은 내가 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존재를 하는 거고, 평론가들이 있고 사진 이론가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 시간이 된다면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의외로 그 사진 쪽에서 셀렉트 해갖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나갈 수 있는 것들도 꽤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내가 찍은 사진이 이거밖에 안 된다 그래갖고 막 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버린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주제별로 모아서 갖고 있을 필요성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당시에 찍었던 것들이 굉장히 귀하고
좋은 느낌으로 올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굉장히 이쁜 사진들을 많이들 추구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시간이 가면 아마 질리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찍으러 간다, 어떠한 출사를 간다, 그런 거에서도 좀 자유로워질 필요성이 있는 거고, 이렇게 동호회에서 가는 거 좋죠. 가서 이제 오래간만에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하지만 그 후에, 그 후면에는 자기만이 작업할 수 있는 독특한 그 방법들이 필요한 거고, 자기만의 작업하는 시간들이 따로 존재를 해야 된다. 꼭 동호회에서 출사를 가는 건 한 달에 한 번, 많아야 두 번이잖아. 그걸로 다 채울 수는 없는 거고, 자기만의 작업들은 꾸준하게 해 나갈 필요성들이 있다. 그다음에 카페에서 수장이라면, 카페를 끌고 갈 수 있는 능력, 거기에 대장이고 카페직이라면 그런 회원들의 사진을 봐줘야 되고, 또 어떠한 것들에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전달해 줄 그 필요성이 있다. 댓글을 달을 때 사진 첨가가 할 수 있나? 나 그 카페 댓글을 달 때 가능할 거예요. 나 그걸 하려는 거. 아니 이런 것도 괜찮아요. 어떤 분이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뭐 자유롭게 그 사진을 좀 카피를 하나 해다가 자기가 포토샵이나 그림판 같은 거 다루실 수 있으면은 이렇게 트리밍을 한번 해보는 거지 자기가. 저는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제 똑같은 사진을 참조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올려봐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온라인상에서 교제가 되잖아요. 굳이 만나지 않아도. 뭐 그게 꼭 정답이 아니더라도. 우주도깨비님 오늘 많이 다시는데 전 종군 기자 다음 생에 하고 싶어요. 아, 종군 기자 하니까 생각나는 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사진반 생활할 때 그때 로버트 카프하고 유명한 저기 종군 기자가 더글러스 덩컨 두 명이 그 양대 산맥이었는데 그 두 사람의 사진을 보고 나도 종군 기자를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고3 때 그 사진 자격증? 그 자격증 있잖아. 그거를 독학으로 따버렸거든. 보도사진 자격증. 그렇지. 보도사진 아니 자격증. 왜냐하면 네. 종군 사진 기자가 되거나 군대에서 사진병을 하려면 그게 기본으로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보도사진 자격증 2급 자격증을 땄는데 저도 송구랑 같이 조금 늦게 그걸 뒷주머니에 넣고 왔던 어떤 소매치기가 지갑인 줄 알고 가져가 버렸어. 그게 이렇게 가죽 비슷한 케이스로 돼 있어. 그거를 따기는 땄어요.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를 따긴 했는데 요즘도 그 자격증이 있는지 모르겠네. 글쎄. 근데 별로 모르겠어. 쓸모는 없어. 근데 이제 공무원이 됐을 때 자격증이 있으면 수당이 좀 더 나온다 그러더라고. 군대에서 사진병. 정동변님 군대에서 사진병 하셨어요? 캐논 오디오를 담고 필름으로 회귀했습니다. 예. 오히려 나중에 우주도깨비님 한번 만날 기회가 있으면 흑백 사진 쪽으로 제가 여쭤볼 것도 좀 있겠네요. 흑백 사진 저기 아날로그 쪽으로 손을 하도 저도 안 대다 보니까 필름 인화지 이런 거 다 어디서 수입해서 들여오고 어떻게 사야 되는지 저도 좀 많이 까물까물했었어요. 정보가. 우주도깨비님은 테니스병, 정동명님은 행정병이었는데 대장사도 찍으라 그러고. 아니 전동명님 저번에 카페에다 올리셨는데 그 물음표하고 뭐 그 생각나는 게 뭐더라 뭐 고민했었을 때 정동명님 사진과에서 사진 전공하셨어요? 아니면은 갈라고 공부했는데 삼천포로 빠졌다는 거 안 가셨다는 얘기 같은데 그럼 긴가민가네. 준비했고요. 요즘 사진과 준비했고요. 좀 많이 생겼지 그래도. 30몇 개 돼, 30몇 개. 그렇구나. 우리 때 3개밖에 없었어요. 중앙대, 서울예대, 신구대 이렇게밖에 없었어. 왜 있었지 또? 왜 상명대, 그 여자 학교였구나. 상명대. 그다음에 부산의 경성대. 경원대랑 서울예대. 그건 나중에 생기지 않았어? 부모님이 안 보냈어요. 경원대는 나중에 생겼는데 우리 학교 갔을 땐 경원대는 없었고 서울예대는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학교였고. 합격했는데 부모님이 안 보냈어요. 서울이 아니 개원도 저기 나중에 생긴 학교인데 예술 쪽을 개원에 하시는 줄 알고 오해를 하신 모양이에요. 고문창님이 있으셨고. 뭐 하여간에 뭐 사생활이니까. 요즘 사진학과 필름 그럴 강의 거예요 거의 아마. 하네요. 시대가 변해가지고. 59분이네. 말씀 많이 드셔야 되겠네. 어쨌거나 사진통장 19회 20회는 여러분들하고 저 송보하고 포디하고 좀 이렇게 그동안은 이제 일방적인 수업식에 우리가 일방적인 이거 뭐랄까 방송을 해갖고 여러분들과 대화가 좀 부족해서
19회하고 20회 저번 주하고 이번 주는 여러분들의 이제 의견을 좀 들어보고 또 이렇게 그냥 조용조용하지만 이게 올라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뭐 흑백 사진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빈민가 사진을 찍었을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렇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회에서 돌아가는 그런 이제 사회적인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그거를 봤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조금 문제점들을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라는 말을 꼭 남겨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진을 하는 데 있어 갖고 오늘에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추천 도서를 뭐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그거를 읽어보라고 한두 권씩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사진 생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먼저 읽어본 사람으로서 또 먼저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좀 추천들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당장 사진을 나가서 안 찍더라도 독서 생활을 좀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사진에 좋은 역할들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들을 좀 꼭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사진가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윤리 문제, 도덕적인 문제도 우리가 한 번쯤은 사진을 찍기 전에 한 번쯤은 심각하게 그냥 가볍게 고민을 하고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다. 이렇게 제가 좀 정리하고 싶네요. 4월이나 5월쯤에 창원에 일이 있어서 한번 갈 일이 있는데 그때 괜찮으면 뭐 부산을 한번 들리든지 그래야 되겠네. 붉은 바다님 감사합니다. 일본 잘 다녀오겠습니다. 다음 주 방송하고 갑니다. 14일 날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떠나니까 다음 주에는 뵐 수 있고, 이 방송은 어쨌거나 뭐 설이든 이렇게 명절 때, 큰 명절 때 겹치지 않는 이상 아마 꾸준히 해나가지 않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리뷰도 서서히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카메라 업체에서 카메라가 생산을 하지 않는 그 순간, 또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간다. 싼 마이 됐네요. 어쨌거나 오늘 독서 얘기 몇 개 해드렸고요. 도덕적인 얘기 몇 개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1시간 동안 또 같이 이렇게 얘기 주고받을 수 있어서 즐거웠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다른 이제 주제 잡아서 할 거고, 그 주제는 우리 저기 사진통장 알림방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송보였습니다. 네, 보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